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슬기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함께 주최하며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90분간 방송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유권자의 삶을 바꿀 인물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3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이영선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자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서 정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총선 세종시갑 선거구 오늘 토론을 함께할 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후보 김종민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류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 지역 현안에 대한 두 가지 공통 질문과 답변을 듣고 찬반 의제 4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공통 질문과 찬반 의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뒤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유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지정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방송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검찰 정권 심판을 책임질 야권의 유일한 후보 김종민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은 마음 정하셨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서 딱 한 가지, 딱 한마디, 이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정권을 반드시 이번에 심판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민심입니다. 이제 세종시의 민심입니다. 이 민심을 받들어서 이 검찰 정권 심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정말로 독선, 무능, 그리고 불공정,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고 정권 교체했다고 합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엄청난 탄압을 하면서 정작 이태원 참사, 또 최상병 억울한 죽음, 김건희 디올백 자기들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런 불공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심판해야 됩니다.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일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대파한단 875원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3,900원, 4,000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게 대통령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저는 야당이 몇 마디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아이 둘 키우고 돈 열심히 벌며 살고 있는 보통 세종시민, 진짜 세종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다고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와 세종시장직 인수위를 거치고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직을 거치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당과 정부를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세종시 의제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밀어주는 젊은 정치인,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통 세종시민, 진짜 세종시민, 제가 이번 총선에서 시민 여러분께 반드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가 편안과 관련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주제는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 세종시 출입 기자단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이 됐지만 여전히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이 사업 지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수도 완성 이슈는 충청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캐캐묵은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에 조속한 설치는 물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두 후보님들의 생각하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정치인들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행정수도라는 말만 반복하지 실제로 행정수도 만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결코 단순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헌에만 목매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바로 신행정수도법 시즌2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1호 공약입니다.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가로막혔던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시작할 일이 바로 이 법안 발의입니다. 행정수도법 시즌2가 발의가 되면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바로 법이 됩니다. 법률이 되면 더 이상 개헌 기다릴 것 없이 세종시는 그 순간 행정수도입니다. 이렇게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구태여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또 위헌 시비가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4년, 20년 전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던 논리인 관습 헌법론에 대한 비판도 너무 컸고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세종시가 인구 40만의 도시가 되면서 시민들이 수도에 관해서 갖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20년 전과 달리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고 해서 의문을 가질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 법률 전문가인 제가 행정수도 다시는
위헌 결정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많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돼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수도에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난 2004년 관습원법이 이렇게 우리 세종시의 발목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선결 과제가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행정수도 얘기하고 세종시 얘기해서 공약까지 했어요. 국무회의 격주로 세종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대통령 하면서 2번밖에 안 했습니다. 2번밖에.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국회도 저 세종시에 의사당 짓는 거 좀 천천히 해야지. 또 일반 공무원들도 저 세종시 이 행정수도 완성. 이건 뭐 언젠가는 되겠지. 이거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행복도시법에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6조 2항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놔야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집무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약속한 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과제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진도를 나갈 거다. 국회의사당도 지금 미뤄져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위원회도 아직 안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 국회도 바로 22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이 위원회 구성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는 거다. 이번에 세종 시민 여러분께서 이 약속 안 지킨 윤석열 대통령 정말로 민심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종 시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혼나는구나 하는 거를 경험을 해야 여기 매주 와가지고 국무회의도 하고 또 이 대통령 집무실도 빨리 건립을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국민의 방향은 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방향대로 전 일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 대통령 마음 바꾸는 거,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거 이걸 제일 먼저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한번 정면으로 돌파해 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자, 행정 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두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시갑 선거구에 속한 지역 현안 사업들은 정말 다양하죠. 나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방법원, 검찰청 유치, 종합운동장 건립, 공동 캠퍼스 활성화,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 이응다리 기능 강화 등이 있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사업들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그 해법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여러 현안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법원 검찰청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법원 검찰청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지난 8년 국회하면서 법사위에서 4년을 했습니다. 일명 만주 변호사라고 하는 별칭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법조 출신은 아니지만 변호사 출신보다 더 열정적으로 법사위 활동을 했는데요. 법사위에서 이 법원 설치를 매년 의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구 요건이라든가 소송 건수라든가 요건이 안 되는 거를 각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냥 밀어 넣어볼까 이거 갖고 논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하니까 뭐 여야가 하나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요. 세종시 법원검찰청은 요건이 다 됩니다. 지금 대전이 사건이 많아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건이 되는데 왜 아직 못했냐.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는 이번에 22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 날 시작되는데 그 전에 21대 국회 임기 안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법사위 때 제가 지금 법사위는 아니지만 법사위의 양당 간사들이 결정합니다. 제가 이 양당 간사들과 법사위 같이 했습니다. 이분들 설득해서 대법원장도 인정하고 있어요. 세종시 법원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거 먼저 하고 갑시다. 이거 묵은 숙제 해결하고 갑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이 세종시 법원 검찰청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계룡 경찰서 계룡의 대실 초등학교 유치를 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계룡 경찰서, 계룡 그 초등학교, 대실 초등학교 다 요건이 안 돼요. 수도권에 학생도 많고 인구가 많은데 수도권 먼저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 수도권으로 옮겨 살지 않냐. 그래서 지방 소멸이 되는데 인구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방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 그래야 지방의 사람들이 살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 논리로 설득해서 계룡경찰서 그리고 계룡에 있는 대실초등학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세종법원 또 세종검찰청은 그나마 요건도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있는데 이건 또 차근차근 하나씩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방법원과 검찰청 유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종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지방법원 검찰청 유치 이렇게 사안마다 접근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엮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일하며 세종시 국정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고민이 이 세종시의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민들을 집약해서 이번에 총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시를 행정수도 세종, 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 학세권, 그리고 돈이 도는 세종, 금세권이라고 3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통해서 완성하겠다, 이루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학군 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 세종공립학원 신설을 약속드렸습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있도록 세종공립학원이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앞장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종시의 전략산업으로 공공데이터, AI 산업 육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세종시만 할 수 있고 세종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공공데이터 AI 산업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세종 금강구간을 활용해서 문화관광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 AI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은 세종시의 경제를 이끌어갈 쌍두마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5호 공약으로는 KTX역 신설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KTX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바로 세종발 KTX역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 도심 한가운데서 KTX가 출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주변 인근 지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탈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5가지들이 다 이루어지면 지금 산적한 세종시 현안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자, 류재화 후보는 3권 도시에 근거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해결을 해나가겠다라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시 갑 지역구 현안 중 찬반 의제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찬반 의제 중에 찬성을 하시면 O, 반대를 하시면 X 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립 의견일 경우에는 판을 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들어갑니다. 지난 2021년 소위 관평원 사태로 세종시 이전 기관 및 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찬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특별공급제도 부활을 찬성하시면 O, 반대를 하시면 X를 들어주시고 중립인 경우에는 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초를 세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저희 지금 김종민 후보님은 찬성을 해주셨고요. 류재화 후보님께서는 반대 입장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누는 의견들은 잠시 후에 저희 주도권 토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찬반 의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8년 완전 개방 후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세종보를 재가동하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부터 다시 정상 가동될 예정인데요. 지역에서는 아직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후보님들의 찬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시면 O, 반대를 하시면 X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중립 입장이면 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김종민 후보님은 의견을 내지 않으셨고요. 중립, 그리고 류재화 후보님께서는 찬성의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제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이 메가서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김포뿐 아니라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김포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 서울론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찬성을 하시면 O, 반대를 하시면 X를 들어주시고요. 중립을 고수하시면 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초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김종민 후보님은 반대 입장을 내보이셨고요. 류재화 후보님은 중립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찬반 의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법상 다가오는 2030년이면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도시건설 기능을 다하고 해체를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당초 계획대로 해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해체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O, 자, 기능 유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중립 입장이시면 판넬을 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종민 후보님 반대 입장 내보이셨고요. 그리고 류재화 후보님 역시 반대 입장으로 처음으로 같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찬반 의제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OX판으로 알아본 네 가지 찬반 의제를 포함해서 이제 앞서 저희 답변을 해주셨던 두 가지 공통 질문에 한해서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께서 문답의 횟수에 제한 없이 10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찬반 의제와 그리고 앞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공통 질문 의제를 벗어날 경우에는 제가 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재를 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룰을 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0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후보님. 예. 아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마음 고쳐먹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심판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무실 그리고 집무실을 행복도시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심판하고 대통령 마음 고쳐먹으면 대법원도 들여올 수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본원도 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행정기능, 정치행정기능을 세종으로 다 모으자. 이건 이미 국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다 합의한 겁니다. 아니 이런 합의가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허허벌판에다 왜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뭐 도로를 내고 뭐하라 합니까? 왜 40만 명이나 되는 세종시민이 여기 모여 있습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합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합의가 이행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행이 안 되느냐? 아니, 대한민국 제일 중요하고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이거를 이행을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다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국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왜 예산 안 세우냐고 따졌어요. 거기 우리 민주당 의원들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 국회 사무처 다 같이 그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국회의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한 사람 한 사람 너 왜 그렇게 하냐 잘못하냐 이렇게 따지기보다 제일 중요한 한 사람 대통령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수도입니다. 저부터 솔선해서 세종시에서 직무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결정은 세종시에서 결정됩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맨날 존경한다고 그래요. 말로만 존경하지 말고 이 정신, 이 뜻 이거 이어받아서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본원도 아니에요. 지금 겨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지금 세종에 설치하는 것도 진행 중인데 그 분원 설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마음 고쳐먹는다고 해서 대통령 심판론과 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연결짓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세종시 정치권 여야 불문하고 세종시 정치권에서 해왔던 그냥 허우전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했던 그냥 그 심판론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구호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전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을 해야죠. 실제로 일을 하려면 제 생각에 이 대법원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결국 본원으로까지 오려면 이게 법률을 통해서 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못 박는 일, 행정수도 논란을 여기서 종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제가 제안한 실행정수도법 시즌2를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실행정수도법을 다시 제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수도법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날벼락처럼 위헌 판결을 헌재에서 내린 거예요. 그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변인인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이 헌재 위헌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위헌 판결에 반대한다. 그러면 아니 헌재 판결을 대통령이 이거 뭐 불복하는 거냐 이러고 공격을 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뭐 동의하지 않지만 승복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맞는 건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사실 얘기가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 행정수도 이 위헌 판결에 대한 판결이 번복될 거다. 이 판례 변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 행정수도 관철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거 우리 이어달리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정치개혁해야 된다. 또 개헌해야 된다.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거 판례 변경을 통해서 뭐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는 헌법재판소는 판결이라고 안 하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 내 변경. 이 결정 내를 변경해서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달라졌어요. 또 국민들의 민심도 여기 인구 40만 50만이 모이니까 아 이거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민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판례 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예.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재정법까지 만들게 되면 또 우리 저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재정법 관련 입법 과정이 되게 복잡해진다. 그래서 저는 행복도시법에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에 둔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두면 이걸 가지고 누가 불만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례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신행정수도법을 만드는 그런 복잡한 절차보다 지금 행복도시법의 한 조항만 고쳐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아마 후보님이 정확하게 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내용을 아마 모르셔서 대통령 집무실에 자꾸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법 일부 규정을 바꿔서 대통령 집무실이 반드시 세종시에 위치하도록 한다고 해서 여기가 수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통해서 국회, 대통령, 대법원까지 모두 다 세종에 오게 할 수 있는 큰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그 언젠가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경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함께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으시고 만약에 누군가 위헌 시비를 건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약간 사실관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게요. 지금 이제 유재호 후보께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가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대변인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수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도에 그게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주집무실을 세종에 두면 세종이 수도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세종이 수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헌 다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주집무실 하나가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법원 다 모든 걸 체계적으로 이거 뭐 법적으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통해서 수도가 어디다라고 하는 게 지금 헌법이 아니다. 이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 관습헌법 어쩌고 하는 이게 잘못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집무실을 세종에 둔다라고 하는 입법만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 논란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헌법이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들이 합의해서 헌법 만드는 거니까 국민들의 합의를 가지고 수도 결정을 해라.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상징적인 어떤 조치, 변경. 이거는 전 대통령 주집무실 세종에 두자. 이 한 조항만으로도 국민들의 합의가 모아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제 일머리가 있는 건데 이 여러 가지 법안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세세한 것 때문에 만약에 논쟁이 된다. 그럼 지체가 된다. 답변 취지는 알겠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 국회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두면서 그 다음에 그런 인식이 모이면 뭐 국회도 대법원도 이제 순차적으로 바뀔 거란 말씀이신데 세종 시민들의 그 절절한 마음과 그 눈높이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종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완성되지 못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있은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이제 무슨 방아쇠를 당기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가 있고 대통령 집무실 부지가 있습니다. 세종 집무실 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종결짓지 못하면 또 대통령 집무실만 어설픈 상태로 달랑오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형태로 오고 그럼 그거 언제 본원 만듭니까? 2030년 세종시 완공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우리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당면한 세종 시민들에게 일단 방아쇠부터 하나 당겨보자, 반쪽짜리 법안 통과시켜보자,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해법, 그리고 세종갑구 현안과제 해법, 그리고 또 4가지 토론 의제를 드렸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유저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아쇠를 말씀을 드렸더니 방아쇠 당길 시간이 어디가 있냐,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제 국문과를 나왔는데요.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목표에 가는 거예요. 방아쇠만 당기고 그 다음에 목표 가는 건 나중에 갑니까? 제가 방아쇠를 당긴다는 말은 이 목표의 핵심을 우리가 돌파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방아쇠는 지금 당기고 나중에 목표 달성 나중에 하고, 이거는 제가 한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이라는 게, 이제 일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좋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행정수도 완성, 뭐 국회, 대통령, 대법원, 뭐 인구 뭐 60만, 모든 걸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온 얘기예요. 근데 일에 순서가 있고 일머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순서가 안 나가요. 제가 이번에 국회 사무처에 왜 이거 진도 안 나가고 왜 예산 잡혔는데 천천히 하냐. 심지어는 추진위원회를, 의사당 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아직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위원들 위촉도 안 해놨어요. 이거 왜 안 하느냐? 서로 핑퐁 게임하고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은 제가 질의서 넣었더니 국회에서 뭐 진도가 안 나간다.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보면서 같이 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그럼 누구 책임을 물어야 이 문제가 고리가 풀릴까? 이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 인수위원회 하셨잖아요. 유재 후보님께서. 인수위원이 대통령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도와준다고 인수위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세종시 얘기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세종시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어떤 제안을 혹시 드렸는지 기억나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당시 제안드렸던 내용은 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이 됐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단순히 이제 수도 어떤 행정적 기능만 세종시에 둘 게 아니라 미래 전략 도시로서 어떤 경제 산업 발전도 필요하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와 관련된 국정 과제 세부 실행 과제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김종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제 대통령이 잘하면 다 된다. 그럼요. 제가 우리 주도권 토론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만 좀 대답해 주면 제가 또 이어서 또 주고받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수위 때 그러면 이걸 국정과제로 그걸 성안을 시킨 항목이 뭐가 있나요? 보통 인수위라는 게 논의는 다양하게 하지만 국정과제로 최종 성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종시 관련해서 성안된 내용이 뭐가 있죠? 이제 국정과제를 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실행과제도 있지만 국정과제 자체는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아마 김종민 후보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 전략 도시 구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이렇게 큰 틀만 일단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안들은 뭐 세종시 7대 공약으로도 반영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격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왜 안 지킵니까? 그리고 왜 안 지키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 지역위원장 하시고 또 당직도 하셨으니까
이 세종의 지역위원장으로서, 협의회장으로서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격주 이 약속 지키자 이거 얘기를 좀 해보셨는지 답변이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세종시의 국무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과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을 맡으며 그와 이제 국무회의를 가급적 세종시에서 개최하고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직무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됐던 이유는 대통령의 마음을 고쳐먹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김종민 후보께서 그 이유를 물어보셨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가 이 대통령 제2집무실 문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머물 것이냐 이거와 직결돼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정말 멋있게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허울뿐인 건물이 되고요. 예.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건물만 세워지는 겁니다. 예. 저는 조금 그 유재 후보님하고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는 무슨 이거 합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 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법을 만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세종이야. 이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 도시 만들고 건물을 올리고 여기 인구 40만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수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데다가 그냥 지방 중소도시 하나 만드는데 이런 예산과 공무원들 다 내려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저는 이미 실질적으로는 행정수도가 세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형식적 제도적으로 하는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안 하고 있는 거에서 일머리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오늘 이후라도 이번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세종 시민들한테 저는 뭐 제가 당선돼서 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새로운 미래를 지지하는 분들, 또 이 검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유재하 후보님도 당선되기를 위해서 지금 뛰시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한테 페이스북을 하나 편지 하나 쓰세요. 아니 왜 국무회의를 이렇게 약속 안 지켜서 내가 선거하기 어렵게 만들었냐. 이번 선거 전이라도 약속해라. 남은 임기 동안에 격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 하겠다. 그래야 내가 선거해볼 만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선거하기 어렵다. 한번 써보세요. 한번. 아니 지금 이렇게라도 세종시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이걸 얘기를 하지. 지금 세종시가 인구 40만밖에 안 되고 국회의원 2명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 약속 안 지켜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놓고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답변을 안 해요. 이거 무시하는 거죠, 이거. 저는 뭔가 행동이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도 대법원도 또 공무원들도 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실천해야겠다. 이거 괜히 미룰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대세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당의 책임 있는 그런 후보로서 또는 당직자로서 대통령한테 촉구하고 또 여당 내에서도 저는 비록 이제 의원은 아니시지만 여당의 후보 또 당직자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반성 좀 해야 돼요. 이거 세종시 처음에 행정수도 만들 때 그때 박근혜 그 대표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 반대해서 데모하고 그거 간신히 설득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다 밥 먹으면서 또 뭐 찾아가서 설득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당 인사들이 이거 위헌 판결 제청해갖고 이것도 위헌 판결 만들어냈잖아요.
그 만들었던 사람은 나중에 법제처장관 시켜요 또. 그러면 이거 위헌 판결 운동했던 거 그 덕으로 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 이거에 대한 반성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해놓고 국무회의도 안 하고 진도 안 나가고. 저는 이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발목을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로만 공약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반성하는 그런 뭔가의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 유재호 후보라도 우리 당을 위해서 내가 쓴소리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5초 남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선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기득권 정치인들의 말장난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도권 토론이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으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준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종시갑 선거구 현안과 관련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주제는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이 세종시갑 선거구는 금남면, 장군면, 부강면 세 개 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 면 지역은 신도시와 달리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이 면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신도시 인접 지역에 대한 도시 발전 비전 어떻게 제시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세종시 전체가 대한민국의 수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명품 도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만들면서 꼭 해보자고 했던 건데 그냥 우리가 행정수도만 하지 말고 이왕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김에 세계 제1의 일품 명품 도시 만들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 세종시 종합청사 여기만 뭐 잘 나가면 안 돼요. 이 전체가 다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번에 100만 세종을 목표로 걸고 한번 우리 뛰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이 100만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수도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재 다 내려와서 정치행정수도 하자. 두 번째 외교부, 각국 대사관, 문화원 모아갖고 외교국제수도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 각국의 그 문화의 거리, 세계 문화의 거리 만들어서 글로벌 특구를 만들자. 그래갖고 청주 국제공항도 진짜 김포공항 일로 옮겨와가지고 청주 국제공항을 제2의 관문공항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거만 하면 이제 이 시내권만 어떻게 좀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100만 세종 가려면 뭐 그냥 행정수도만 하려면 60만 세종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 도시 100만 세종 가려면 미래 경제 수도가 돼야 된다. 미래 경제 수도가 되려면 이 도시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군면, 북왕면, 금남면 이 세 군데. 그래서 장군면은 우리 서쪽에 있는 공주하고 같이 연계해서 미래 경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디지털 산업, 그린 산업, 그리고 휴먼 산업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그런 중심지로 만들어서 공주 세종 상생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금남면에 지금 그린벨트가 많아요. 이 그린벨트 해제해서 그런 미래 경제 수도, 클러스터, 연구단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우리 북왕면도 우리 지금 충강농원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말 살기 좋은 쾌적한 그런 이제 지역으로 만들어서 이 세 개 지역이 미래 경제 수도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산업, 관광, 문화, 생태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해서 꼭 무슨 공장만 들어와야 경제가 아니에요. 관광 산업도 특히 생태 산업도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개면에는 관광 생태 산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 미래 경제 수도 구상 이게 100만 세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중심축 중에 하나다. 그 정치행정 수도, 외교국제 수도
미래 경제 수도 이 삼각축으로 원래 솥다리도 다리 3개가 있어야 딱 튼튼하게 서지 않습니까? 이 세종, 백만 세종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시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동지역뿐만 아니라 면지역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제 지역구인 금남면, 장군면, 북왕면을 저는 동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한솔동에 살고 있는데 그 면지역을 가게 되면 같이 일하는 저희 팀원들이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서 정말 세종시는 살기가 좋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또 면지역 주민들 만나면 조금만 동지역으로 도심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고 문화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지역과 면지역이 상생하지 못하면 세종시의 발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먼저 금남면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금남면은 세종시 동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남면은 굉장히 많이 신속하게 발전이 되고 있고 3개 면 중에서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금남면 대부분이 아주 예전부터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을 검토해서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군남면도 당연히 그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 해제된 구역에 어떤 산업, 어떤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을 들여올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군면은 공주와 가깝지만 세종시 한솔동에서도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장군면은 금강과 옆에 바로 맞닿아 있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장군면에 있는 천도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김종서 장군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걸 잘 육성하면 세종시의 대표 가는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북왕면은 아직 오색할권이 발달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외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서러움을 느끼고 계신데 충망농원 이전부터 비롯해서 북왕면의 어떤 반전을 만들 계기가 필요합니다. 북왕면도 오색할권과 연계해서 북왕면의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후보자의 신도시 인접 지역에 대한 도시 발전 비전에 대해서 다양한 해법들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한 차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두 후보의 더욱더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부터 주도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역시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저는 이제 100만 세종을 꼭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기능만 모아온다, 행정수도만 한다. 그러면 60만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워싱턴 DC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기능 또는 뭐 인구 또는 정보 뭐 무슨 의사결정권 이 모든 이 수도권 집중 기능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 행정 기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이 전체가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되는 이런 좀 국가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100만 세종으로 가야 단순히 세종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 수도권 이외의 전 지방이 함께 상생하고 정말 대한민국 수도에 한두 시간 거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생하는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외교 국제 수도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외교 국제 수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대통령이 세종으로 내려오면요. 외교부가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외교부 국방부가 왜 서울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서울에 있으니까 대통령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외교 국방이라고 보고 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대통령 오면 당연히 와야 돼요. 뭐 국방부는 저 뭐 계룡증 가도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같이 세종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오는 김에 저는 단순히 그냥 외교부만 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수많은 외교 공관들, 대사관들 있잖아요. 문화원들이 있어요. 만약에 외교부가 여기 오는데 뭐 KTX 1시간 걸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뭐 각 나라에서 뭐 예산도 안 주니까 우리는 뭐 천천히 가겠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행복도시법에다가 이 외교 공관들 또는 외교 문화원들 이런 데들이 세종에 이전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하자. 국가에서 지원도 좀 하고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런 지원에 관한 좀 특례 조항을 우리 행복도시법에 한번 신설해서 네. 자, 김정민 후보님, 네, 의견도 좋으시지만 지금 주도권 토론이긴 하지만 서로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거를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 외교 기관 유치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후보님. 예, 동의하는 말씀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외교 기능도 사실 뭐 외교 국제 수도라고 하는데 이제 정치 행정의 외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종시가 진짜 행정 수도가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 기능도 대폭 세종시로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마 그런 배경에서 그런 공약이 나온 것 같은데 김종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관문공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관문공학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세종시가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청주공항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미 국제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을 세종 청주국제공항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행정수도 세종의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을 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외교 기능이 이제 세종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외교관들이나 그 인원들 말고도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또 같이 이제 세종으로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행정적인 외교적인 이런 그 인원들은 모이게 되는데 전 그것만 가지고 국제공항이 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여기에 글로벌 특구로 세종을 지정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걸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 550만입니다. 550만이면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유럽에 있는 한 나라 규모예요. 이 550만 전체가 나라가 갖추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춰야 됩니다. 뭐 안보, 외교, 국방 기능만 빼고는 다 갖춰야 돼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통하는 관문 기능. 그러면 우리 충청권 550만, 심지어는 대구 정도까지도 저는 끌고 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청주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550만 충청권 메가시티의 그 국제적인 어떤 기능, 글로벌 특구 기능을 통해서 세계의 각국의 문화거리를 좀 조성을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시내권에도 좋지만 우리 생태 문화거리를 뭐 우리 금남면이나 북왕면, 뭐 장구면 이렇게 만들면 이런 데들에 이런 각국의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관광 자원을 좀 활성화하는 거. 이런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 글로벌 특구 구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워싱턴 DC도 그렇고요, 세종시도 그렇고요. 행정 수도는 문화 관광 산업이 시의 주 수입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재 금강 구간을 가지고 개발해서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국제적 기능을 집중화시켜서 세종시의 세종시를 국제적 관광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우리 유재호 후보님이 OX 할 때 뭘 팻말을 안 들으신 거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뭐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메가 서울 얘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방 소멸을 걱정해요.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월급 올라갈까 집값 이게 아니고 이제 망한다. 얼마 안 있으면 지방대 다 망했고 이제 여긴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된다.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세계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아주 특수한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메가 서울에서 서울로 다 모여라? 지금도 메가 서울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울트라 메가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당장 중단시켜야 됩니다. 김포 시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뭐 남양주, 뭐 하남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혹시 표될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진짜로 이건 낡은 기득권 정치의 전형인데 저는 우리 저 유재하 후보께서 그냥 이게 잘 모르겠다 기권하지 마시고 메가서울 반대한다 이것도 한번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세종에는 국민의힘 아무리 빨간당이라고 그래도 아닌 거 아니다 이런 국회의원 후보가 있다 이런 걸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지금 서울 영남 이 지금 국민의힘이 주로 영남권 국회의원만 있으니까 이래요. 거기는 뭐 이런 문제들 뭐 그다음에 세종 강남에만 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 세종에 좀 의로운 그런 국민의힘 후보가 있다. 이걸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저를 세종의 의로운 국민의힘 후보로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메가 서울에 관한 입장을 제가 OX로 표시하지 않은 건 난감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메가시티를 만드는 수도권의 문제지 우리 세종에서 이걸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왈가왈부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도시의 발전과 이 개발을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한정돼 있다.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 제로섬이라는 전제하에 수도권이 커지면 지방이 죽는다. 세종시가 죽는다라는 그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경제적 기능을 할 것이냐를 두고 미국 뉴욕과 대한민국 서울과 일본의 그 도쿄가 경쟁하고 있는 시대고 어디가 최고의 동북아 항구 도시가 될 거냐를 가지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부산과 이번에 오사카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한정된 자원을 전제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은 전 문제다. 오히려 플러스 게임으로 보자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찬반 다 안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하나의 도시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나라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 한번 대보세요. 그런 나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처럼 이렇게 인구 25%, 수도권처럼 인구 50%가 이 1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 모여있는 나라가 뭐 바티칸 시국 말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나라는. 이건 아주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인구만 모여서 가고 서울은 뭐 마음대로 알아서 인구 모여 살아? 그럼 뭐하러 세종시 만들고 행정수도 뭐하러 내려옵니까? 서울에 그런 이 무한 이 확장, 서울의 그 과도한 욕심 이거를 절제해야 대한민국의 혈액이 순환되니까 행정수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막아야 돼요. 서울로 인구를 더 추가하겠다? 더 모이겠다? 지금 1,000만 모자라 1,500만 하겠다? 그러면 그 1,500만이 모여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 세금 모아요. 그래서 예산 가지고 뭐 의사결정합니다. 그러면 다 서울에 다 2등 국민 되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 서울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남의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주어진 10분의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방금 이전 주도권 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서울 구상은 서울 수도권 인구를 늘리자는 구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메가 서울 구상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곳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게 저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원할 수 있도록 원하는 걸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고 도와줘야지 그걸 억지로 누르면은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김종민 후보님과 제가 가진 정치 철학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고 억지로 그렇다고 분배는 하지만 그대로 두자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철학은 뭐냐면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개발하자는 겁니다.
아까 지역 그 세종시 내 지역 균형 발전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금남면, 장군면, 북악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했죠. 그 지역 내의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도 그 지역 고유한 특성과 연계돼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도심 지역에 있는 기능을 떼낸다고, 억지로 수도권에 있는 기능을 끌어내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면 행정수도라는 그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발전 전략이 있어야 세종시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주도권 토론 막바지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거를 제가 이제 선거를 하기 어렵게 만든 게 뭐 대통령 아니냐, 좀 가서 항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선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이미 20년 전에 2004년에 있었던 논의를 가지고 2024년에 와서 재탕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그 말장난입니다. 이게 뭐 방아쇠가 당겨지고 그 다음에 뭐 국회 세종이사당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아쇠 한 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말씀하셨죠. 그건 아까 저한테 답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은 있겠지만 20년 전의 구상과 철학입니다. 이제 2024년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종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적 강화를 위해 탄생한 도시로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세종시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행복청 해체에 대한 아까 입장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입장이셨거든요. 행복청 해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행복청이 2030년에 단순히 이제 행복도시 건설 업무만 한다. 뭐 그래서 이제 2030년에 해체한다 이런 논리죠. 사실 그 건설 업무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원래 숙제도 해결 못했는데 뭘 또 집에 가려고 그러냐, 못 간다, 뭐 이런 측면도 하나 있는 거고요. 저는 단순히 이제 남은 숙제 더 해라 이런 차원만은 아니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행복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이거 도시 건설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도시,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국가적인 합의가 있는 거니까 이 과정을 쭉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 형성되면 이게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또 만들어가야 되는 또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당장은 지금 있는 우리 주변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 금남면, 뭐 장군면, 뭐 북악면 이런 주변 지역들이 예정 지역으로 편입돼서 아까 제가 미래 경제 수도를 만들려면 여기가 다 이 행복도시 예정 지역으로 다 편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본 지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거를 편입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이 시즌 2, 이 행복도시 시즌 2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될 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행복청이 이제 존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수도로 만약에 뭐 개헌도 되고 또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수도가 됐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그 행정수도, 이 행정수도를 관리하는 수도관리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이 예정지역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을 포함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수도가 건설된 이후에는 수도관리청 기능을 해나가는 걸로 연장해야 된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수도 만드는 한 100년 정도 이 관리하는 행정 기능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관리청으로서 계속 존치해 나가면서 명품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 행복청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행복도시 시즌2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수도 시즌2가 훨씬 더 센 거니까 시민들 그거 구분해서 좀 들어봐 주시고요. 근데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청의 관할구역을 단순히 지금 예정지역, 그것도 사실 지금 예정지역은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이관되고 있죠. 예정지역으로 추가 설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복청이 관할하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청의 역할은 뭡니까?
세종시는 이제 행정 기능이잖아요. 네. 행복도시청은 이 시민들 향해서 무슨 행정하고 뭐 무슨 서류 떼주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거 무슨 도시의 일상적 복지 설계 이런 걸 하는 기능이 아니고 이 도시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세종시에서 알아서 하지 뭘 만들었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 프로젝트니까 국가가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건물 하나 짓고 뭐 기관 하나 데려오는 게 단순히 세종시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가 설계와 재편에 대한 일이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다른 거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세종시를 대한민국 최고도시로 대한민국 수도로 만드는 일, 이 일은 세종시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산하기관인 행복청을 만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청은 행정 수도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세종시는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생활에 밀접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아까 세종보 재가동 여부에 대한 찬반 의제 과정에서 저는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지만 김종민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2010년도 11년도에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4대강 문제였어요. 이명박 정권이 이제 4대강을 추진하는데 그때 안희정 지사 제가 부지사라면서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달라. 금강만은 못하겠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와 그 이후에 또 해보니까 보호가 좀 순기능도 하더라. 뭐 이런 이제 검증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그 정화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이게 이제 물이 좀 차 있어야 약간 친수 기능도 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보호를 통해서 물이 좀 담가두는 거 이걸 좀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걸 용수로 써야 되는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중요한 실용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되니까 이거를 함부로 한쪽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수 기능이나 아니면 용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전제하고 기본적으로 보호를 통해서 강의 흐름을 막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정책이라든가 강정책으로 물정책으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니 이거는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들을 말씀 다 들은 것 같아서요. 제가 대답을 아직 안 드렸는데. 예,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4대강 사업 때 제가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강은 기본적으로 흐르게 놔두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방침을 갖고 있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세종보 문제는요. 이런 찬반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야말로 전형적으로 저는 이건 주민투표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좀 모으고 타협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찬반 양쪽에 있는 분들이 네, 자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현재 국면한 다양한 세종의 현안들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열띤 토론으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준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에 이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한 후보당 2분을 드릴 텐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와 세종시의 위기를 절감해서 이번 선거에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의 역사를 읽어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서 한강의 이적 2002년에 코리안 드림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BTS 기생충 보유국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기회 사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저출생과 고령화의 늪에 빠졌습니다. 연대의 정신은 사라져서 공동체는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민생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 역동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체돼 있는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지금 이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통해 새 시대로 나아갈 돌파구를 만들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져 왔던 고장난 라디오처럼 이어져 왔던 행정수도 하는 말장난에서 벗어나 진짜 시민이 원하는 일,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시민, 진짜 세종시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발전을 힘있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다 사용하신 겁니까? 네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정말 이번 선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비정상입니다.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힘, 그거는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180석 갖고 있어도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다 거부권이나 행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비정상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검찰 정권의 독선, 독주, 무능 바로 잡아야 됩니다. 누구는 왜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바로 잡지 못하면,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 민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대파한다니 얼마다? 그거 텔레비전 나가서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파한다니 875원 해야 되는데 지금 4,000원 하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시켜주지 못하고, 미래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민생을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그게 답답한 겁니다. 저렇게 무능할 줄 몰랐는데 이 문제를 저는 국민들이 이번에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R&D 문제 보세요. R&D에서 삭감해서 지금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 정말 다 완전히 멘붕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이 미래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번 정권 바로 잡으려면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김종민이냐? 지금 검찰개혁, 우리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게 김종민입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쓴소리 했다고 그것만 신문에 나서 그런데, 제가 우리 검찰개혁과 우리 개혁, 우리 그 윤석열 정권 개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앞장서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김종민을 중심으로 해서 꼭 우리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마무리 발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진심 어린 약속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해주신 약속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해법, 또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또한 또 두 후보자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자, 두 후보의 열띤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마련하고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